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연립방정식부터 먼저 할 건데, 우리가 배울 연립방정식은요, 미지수가 몇 개인?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연립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의 연립을 보겠다라는 거.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볼 거고요. 실전 문제에선 더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이 막 전부가 아니라는 거.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있어요.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많이 배워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실게요. 우선 1번부터 보시면요.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꼴이에요. 이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. 문제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서 2x 플러스 y가 1이고 x제곱 빼기 y가 2라고 하는 두 개식이 연립되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?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고요. 그래서 대입하기 편하게 여기서 우선은 y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바꿔서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. 대입을 해주면은 x제곱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이렇게 대입이 되죠. 이 대입의 결과는 당연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고 이게 2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. 식을 이렇게 위로 좀 올려볼게요. 위로 올려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은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3이 0이 되므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개의 근을 갖게 될 거예요. x가 1일 때 n은 여기다 대입해보면 y가 얼마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가 대입하면 y는 7로 나오겠죠.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답을 어떻게 내야 된다? 이렇게 묶어서 내야 된다. x는 1, y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하나 묶고 또는 x가 마이너스 3, y가 7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답을 내는 게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때, 그 중에서도 1차와 2차의 연립일 때 푸는 풀이법이다라는 거예요. 만약에요 2차 두 개를 연립하는 이런 2번식의 형태잖아요. 그러면은 2차식 중 하나를 인수분해할 건데 이 인수분해하는 대상자가 누구냐? 항상 언제나 여기가 이퀄 0이 되어 있는 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이 이퀄 0이 되어 있는 식이 인수분해 대상식이에요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1차식을 구해서 그 1차식을 대입해서 1번처럼 똑같이 푸는 거다라는 건데요. 얘도 보시면은 우선 얘를 인수분해부터 해보면은 x 빼기 y, x 더하기 y가 0이다잖아요. 그러니까 x 이퀄 y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y니까 이 두 개를 각각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. x는 y식부터 먼저 대입해주면은 x 자리에 y 대입해주면 4, y제곱은 4니까 이때 y는 풀마 1이죠. 그리고 그때 x는 y와 같다고 했으므로 이때의 답은 x가 1이고 y가 1이다.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로 하나가 나올 거고 또 하나가 x는 마이너스 y를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죠. x는 마이너스 y를 여기다 대입하면요. 이 y제곱은 4라고 나와서 y제곱은 2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올 텐데 이 식은 누굴 기준으로? 이 식을 기준을 대입한 걸 기준으로 만든 거죠. 따라서 이때의 답은 x가 루트이면은 y가 마이너스 루트 2다.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이면은 y가 루트 2다라고 해서 조금 이게 식이 좀 더럽게 써지긴 했는데 요렇게가 4개가 모두 다 답이 되는 요런 형태. 요게 2차식 두 개가 있을 때의 풀이법이에요.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든 아니면 1차식으로 나와 있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내용으로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 공통근이라는 것은요. 2개 이상의 방정식이에요. 여기서는 제가 2개만 따지긴 하겠지만 2개 이상의 방정식이 공통으로 갖는 근을 우리는
공통근이라고 불러주겠다라고 개념을 약속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. fx는 0, gx는 0이라고 하는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 x는 알파라고 있대요. 이 조건이 주어진다면 f알파랑 g알파가 둘 다 0인 건 당연하죠. 근데 이걸 말을 발전시키면요. fx 플러스 gx 또는 fx 빼기 gx가 0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정식의 해로 x는 알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얘기는 fx에다가 p라는 상수, gx에다가 q라는 상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뺀 것이 0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방정식의 해도 x는 알파로 나온다라는 거. 근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. 그래서 x는 알파라는 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 공통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. 마지막 세 번째로요. 부정방정식에 대해 배워보는데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서 해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.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수 조건이 주어지는 케이스예요. 정수 조건이 주어진다는 건 뭐냐? 여기처럼 x 더하기 2y가 10이라는 것의 근을 구할 거예요. 그럼 보시다시피 문자가 몇 개예요? 두 개죠.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몇 개다? 하나밖에 없다. 근데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죠?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 같은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예요. 그럼 이 조건 때문에 y가 이 x, y라고 하는 이 순서상을 구할 때 y가 1이면 1인 거에 맞게 x가 10이 나와야겠죠. 다음 y가 2면 8이 나와야 할 거고요. 3이면은 6, 4면은 4, 5면은 2까지 이렇게 총 5개가 나와야 할 것이고 이 5개 말고는 근이 못 나오겠죠? 왜? 자연수 조건에 걸리기 때문이에요. 이런 경우가 이제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분명 정할 수 없다. 왜냐? 여기요. 그냥 우리가 대놓고 말하면 사실 1하고 2분의 11도 답 돼요. 그죠? 그 다음에 뭐가 또 좋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7하고 2분의 5도 답 될 거고요. 14하고 마이너스 1도 답 돼요. 그러니까 답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은 이 5개밖에 없다.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정수 조건에서의 문제풀이다. 두 번째로 이번엔 실수 조건 볼 건데 이 실수 조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서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xy는 실수라고 했어요. 아까 여기서 봤던 이 경우처럼 값을 따다닥 정할 수가 없습니다. 얘는 왜? 실수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정할 수가 없는데 다만 여기 문제에서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띌 수 있단 말이죠. 이렇게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여기 같은 경우도 y 더하기 2의 제곱 이퀄 0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.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데 제곱이끼리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것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둘 다 0이 나오려면은 x가 뭐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y랑 같아야 하고 y가 뭐랑 같아야 한다? 마이너스 2랑 같아야 하니까 x가 2, y가 마이너스 2인 요 하나만 답으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답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분명히 식은 하나이고 문자는 두 개이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고 이런 풀이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여기까지 해서 연립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배워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모두 다 마치겠고요. 다음 시간에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